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서 주변에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도 이미 결혼해 재미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을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 저는 작년 이맘때쯤 결혼을 앞두고 파혼했거든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 괜찮아져서 웃으며 지난 날을 얘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요. 파혼한 이유는 당연히 제가 아니라 예비 시댁의 문제였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은 지나친 욕심으로 자기 아들 결혼도 망치고 본인 인생도 망친 분이십니다. 지나친 욕심이 얼마나 인생을 꼬이게 만들 수 있는지 나이가 드셨어도 잘 모르셨나 봐요. 자기 아들이 혼자 잘 된 줄 알고 세상 유세를 저에게 얼마나 떠셨는지. 저도 나름 귀하게 자란 사람인데 결혼 전에 시어머니 될 사람 구박을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파혼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먼저 파혼을 선언한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먼저 파혼하려고 성화를 부리셨고 저를 감싸줄 줄 알았던 남자친구까지 자기 엄마 쪽에 서면서 미련 없이 헤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을 사귀었지만 굳이 그런 시어머니에게 잘 보여가며 결혼할 이유는 없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남자친구조차 온전한 내 편이 아닌 거 보고 아니다 싶었죠. 다만 파혼 후 사람 우습게 알고 무시한 대가는 아주 톡톡히 치러야 했을 거예요. 누구나 좋은 때는 있는 법이죠. 저랑 남자친구도 그랬습니다. 제 20대 절반을 사랑했고 직장 생활을 거쳐 창업이라는 힘든 길을 선택해 자리 잡는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내 배우자가 그 사람이 될 거라는 건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 역시 저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정말 행복하게 잘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직장인이었지만 남자친구는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창 여기저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다니던 회사를 몇 년 만에 접고 창업을 결심한 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말리는 경우가 많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며 고비를 이겨내며 성장시킨 모습을 딸 입장에서 지켜보며 사업하는 분들을 존경해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처음부터 떼돈을 벌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죠. 시련이 있고 위기도 있기 마련일 겁니다. 남자친구도 그랬어요. 35이라는 나이에 호기롭게 창업했지만 처음부터 잘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창업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런 그를 끝까지 믿고 곁에서 응원했죠. 사업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속상해할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은정아 미안해. 내가 잘 돼야 우리 결혼도 빨리 하는 건데 나 때문에 부모님들도 걱정 많으시지? 직장 다녔으면 벌써 결혼하고도 남았을 텐데.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 근데 조금만 참아줘. 한 1, 2년만 더 버티면 분명 풀릴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내가 결혼할 때 너한테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줄게. 어우, 말만 들어도 배부르다.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오빠 일이니까 당연히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난 잘 될 거라고 믿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예비 남편을 더 응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비 남편과 함께하기로 마음먹었죠. 저도 나이가 30이 막 넘었을 때라 집에서도 슬슬 결혼을 재촉하실 때였는데 제가 오래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건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는 줄만 알았지 사업 시작하겠다고 뛰어든 건 모르셨어요. 혹여 부모님들은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 천천히 말씀드릴 생각이었죠. 우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성실하고 저 많이 아껴주는 사람이면 더 바랄 거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꾸 결혼 얘기 나오면 미루니 저도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자금이 늘 부족했고 더 이상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펀딩도 받았지만 신통치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이니 당연히 결혼은 나중 문제였을 겁니다. 아빠가 궁금하신지 어느 날은 묻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당장이라도 딸을 내놓으라고 할 기세더니 이제는 결혼을 기약 없이 미룬다는 게 대체 무슨 일 때문인 거니? 혹시 그 집에서 너를 맞대 자나하는 거야? 너도 30 넘은 나이인데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왜 자꾸 결혼을 미룬다는 거야? 사실은 아빠, 사실 그 사람 요즘 일이 많이 힘들대요. 회사 관두고 창업한 지는 꽤 되었는데 아마 투자자 찾기도 힘들고 영업도 잘 안 되고 그런가 봐요. 자기 코가 석자니 당연히 결혼은 지금 기회 안 들어오겠죠. 조금 기다려주세요, 아빠. 아빠가 사업할 때 힘든 적이 있었잖아요. 누구든 겪는 과정이니까 금세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 글쎄다. 그러다 못 일어나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게 사업이야. 근데 멀쩡히 다니는 회사는 왜 자꾸 창업을 했다니? 고생길인 거 알면서 선택한 거야? 아무래도 아빠는 제가 결혼 생각하는 사람이라 걱정이 더 크셨는지 저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빠에게 똑똑한 사람이니 분명 잘 될 거라고 응원해주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제 말에 두 분 다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니까 아빠도 더는 재촉 안 하고 지켜보마. 혹시 힘들거나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하고. 어디 그 친구 명함 가지고 있으면 하나 다오. 뭐하는 회사인지 좀 알아보게. 혹시 아빠 회사에도 필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말요? 아빠, 이거 보세요. 오빠 회사 AI 기술 개발하는 회사래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다 대학 동기에 더 엄청 똑똑하대요. 진짜 제대로 터지면 대박인데. 저는 아빠가 관심을 보이자 신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빠는 제 설명을 유심히 들으시고는 명함을 지갑에 집어넣으셨어요. 아빠 도움을 대놓고 말한 건 아니지만 솔직히 바라면 아빠가 조금 남자친구 뒤를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꽤나 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빠 덕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부모님께는 이런 환경을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빠를 졸라서 돈 좀 보태달라고 했을 테지만 아무리 결혼 마음먹은 사람이라도 남자친구 도와달라는 말은 입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인가 좀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잔뜩 상기된 얼굴이더라고요. 운 좋아. 이제는 나도 일이 좀 풀리려나 보다. 그동안 열심히 했더니 하늘도 알아주신 건가. 나 투자도 받고 우리 프로그램 사용 계약도 했어. 이제 점점 길이 보인다. 와, 그게 정말이야? 거봐 오빠, 내가 포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열심히 하면 길이 있는 법이라니까. 대체 어느 회사야? 진짜 축하해. 제 물음에 남자친구는 당당하게 명함 한 장을 내밀어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명함을 보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빠 회사 직원분의 명함이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빠는 걱정된 나머지 남자친구 회사를 조용히 알아보시고 투자와 거래까지 하기로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날 남자친구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퇴근하신 아빠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아빠는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자친구가 갑자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며 궁금한 걸 물어봤습니다. 아빠, 실은 오늘 남자친구가 이제 잘 풀릴 것 같다는 말하면서 저한테 글쎄 아빠 회사 지금 명함을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아빠가 도와주신 거 맞죠? 우연이라기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제가 남자친구에서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게 마음에 걸리셨던 거죠? 그러자 아빠가 싱긋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좀 알아보고 네 남자친구 회사 도와줄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했어. 돈만 굴러가면 잘 될 회사더구나. 그래서 투자도 하고 우리가 쓸 데 있으면 협업도 같이 하라고 시켰지. 이제 나머지는 그 친구가 할 몫이야. 정말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빠한테 말해서 나중에 꼭 고맙다는 인사하라고 할게요. 하지만 아빠는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결혼할 거라 하니 도와주는 거야. 벌써부터 말하지 마라. 그럼 괜히 자격지심 생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 있잖니? 잘 굴러갈 때까지는 본인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적당한 때 되면 말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저는 그때 아빠의 도움이 큰 힘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여 괜히 여자친구 아버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자격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자기 노력으로 회사를 키워야 한다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남자친구 말대로 회사는 초기에 아빠 도움으로 조금씩 성장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아빠 도움을 발판 삼아 다른 좋은 기회도 많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부모 볼낯이 생겼다며 기뻐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몰랐는데 예비 시부모님도 남자친구가 창업한다고 했을 때 엄청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끌어다 썼지만 이제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잘 되니 저도 당연히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바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바빠지면서 이제는 만날 시간도 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빠가 큰 금액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남자친구에게는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회사를 운영했고 회사가 점점 잘 되는 걸 보며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우쭐한 얼굴로 저에게 잘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봐, 운정아. 내가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했잖아. 내 실력이 드디어 인정받기 시작했으니까 회사가 앞으로 더 잘 되는 걸 시kan 문제야. 물 들어올 때 노저란 말 알지? 결혼도 결혼이지만 나 잘 될 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라. 운정아, 그래줄 수 있지? 그럼 잘 될 때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하지. 나는 괜찮으니까 당분간 회사 일에 신경 쓰도록 해. 예비 남편은 자신의 능력만으로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한편으로는 과연 오빠가 우리 아빠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귄 기간이 몇 년이다 보니 저도 예비 시댁에 몇 번 인사를 드렸는데요. 갈 때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면서 걱정을 한가득 하셨더랬습니다. 아마 아들이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 저 보기엔 미안하시기도 하셨을 테고요. 시어머니 되실 분도 저희 친정이 잘 사는 편이란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혼 얘기 나오면 혹여 내가 안 한다고 할까봐 노심초사하셨습니다. 한창 남자친구가 창업 초기에 힘들어할 때 제가 예비 시댁을 챙겨드리거나 하면 어머니가 행여 저 마음 변할까봐 몇 번이고 제 마음을 확인하곤 하셨어요. 예, 우리 아들이 지금이야 한창 자리 잡을 때라 힘들지만 나는 내 아들을 누구보다 잘한다. 분명 잘 될 거니까 너무 결혼 급하다 생각 말고 마음 편히 가지고 있으면 좋겠구나. 부모님이 혹시 결혼 재촉하니?
아유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도 오빠 이미 다 만나보셨고 차이를 생각하시는걸요? 오빠도 한창 힘들 때라 저도 아직은 결혼 생각 없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그냥 직장 생활이나 하면 좋았을걸. 왜 고생길을 자처하는지. 우리 집안 돈도 싹 다 우리 정훈이한테 들어갔거든. 나도 하루하루가 아주 피가 마르지 뭐냐. 오빠 지금 너무 열심히 애쓰고 있으니까요. 꼭 잘 될 거예요, 어머니.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아들 사업을 불안해하시면서 제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 안 하겠다고 할까봐 잘해주셨던 분입니다. 남자친구가 집안 식구들 돈도 가져다 썼으니 엄청 불안하셨을 거예요. 원래 못 사는 집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불안하셨겠죠. 그러다가 아들이 잘 되기 시작하니까 어머니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목표 매출 달성했을 때 남자친구가 저를 가족들과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럼 오빠 식구들 만나는 김에 우리 결혼도 언제가 좋을지 오빠 부모님께 여쭤보면 좋겠다.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오빠 얼굴 한번 보자고 하셨는데 대충 언제 결혼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면 좋잖아. 그래, 나도 더 미루면 금세 마흔 될 것 같아서 더는 너한테도 기다리란 말 못하겠다. 이제는 나도 자리 잡았으니 말씀드리자. 예비 남편도 잠시 생각하더니 제 생각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처럼 노심초사하거나 근심 어린 기색이 없어지셨더라고요. 아마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들 덕도 많이 보셨는지 들고 있는 가방이며 옷도 예전과 확연히 달라지셨더군요. 원래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 만큼 심지어 얼굴도 젊어지셨더라고요. 어머니, 오랜만이세요. 잘 지내셨어요? 간만에 뵈니까 너무 예뻐지셨어요. 어머니는 호호거리며 웃으시고는 기분이 좋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 덕분 아니겠니? 나는 우리 아들이 잘 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성공할 줄은 몰랐지 뭐니? 돈이 좋긴 좋구나. 그날 식사를 하며 내 당부대로 남자친구가 결혼 날짜 얘기를 꺼냈는데 어쩐지 어머니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마음 변할까 노심초사하시더니 어머니가 결혼이 급할 거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요즘 남자들은 나이 마흔에도 돈만 있으면 나이 어린 여자 차이만 만나 결혼하는 세상 아니냐? 결혼이야 니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만 나는 일단 한참 회사 잘 될 때는 일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정 날짜를 정해야겠다면 내년 가을쯤이 어떻겠니? 저는 어머니 말을 듣고 은근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돈만 있으면 어린 여자랑 결혼하는 세상이라니요. 그 말씀을 하는 저희가 짐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남자친구도 자기 엄마 말에 동조하더라고요. 아, 내년 가을. 그게 좋겠네. 나도 그렇게 하자. 나 올해는 지방 출장이랑 해외 출장도 잡혀있고 우리 집 이사도 해야 하고 진짜 눈꽃 뜰 새가 없어. 내년 정도면 좋을 것 같다. 시아버지는 조금 빨리 했으면 하는 눈치셨지만 어쩐지 어머니는 그날 결혼 급할 거 하나 없다는 말을 적어도 10대 번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조금 쌀쌀맞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며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 회사가 이제 막 찰되기 시작해서 한창 바쁠 때인데 네가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아, 네 어머니 당연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오빠 회사 잘 되는 일인데 제가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일이죠. 괜찮습니다. 그래, 네가 이해한다니 다행이구나. 어쨌든 남자는 돈을 잘 벌어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큰 소리도 치는 법이야. 나중에 네 부모님께 잘 말씀드리고 결혼식에는 우리 쪽에서 내년 가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렴? 뭔가 예전하고 묘하게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날 예비 시어머니 태도는 어쩐지 저를 하대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부모님께 남자친구와 내년 가을쯤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별 말씀 안 하셨지만 엄마는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도 내년이면 벌써 30이잖아. 나는 올해 했으면 했다만. 아니, 김서방은 왜 또 결혼을 내년으로 하겠다는 거래? 회사도 이제 자리 잡았다며. 올해는 아무래도 결혼 신경 쓸 여력까지는 없는가 봐. 엄마는 32이나 3이나 매한가지지 뭘. 그걸 가지고 마음을 걸려해? 요즘 결혼 내 나이도 빠른 축이야. 나도 내년에 하면 돈도 더 모으고 좋지 뭐. 33이 빠른 나이는 아니지. 그리고 네가 왜 돈을 모을 걱정을 해?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건 다 해줄 텐데? 김서방은 뭘 아니? 김서방도 그래? 언제는 누가 넌 아까채가지 못하게 단단히 붙잡아 달라더니 이제는 결혼을 천천히 하지? 아, 엄마. 원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잖아. 지금은 사업에 집중하고 싶다는 거지 다른 뜻 없어요. 결혼 늦게 하는 거에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 너한테는 여전히 잘해주니까 걱정 말고 엄마. 엄마는 기분이 좀 안 좋으신지 저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겨우겨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기분을 풀어드렸지만 사실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작은 스타트업이었던 예비 남편의 회사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런 계약 체결과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회사는 급부상했고 예비 남편은 점점 바빠졌어요. 회사가 조금씩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자 예비 남편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가 힘들었을 때 옆에서 묵묵히 응원하던 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닌 듯한 느낌을 받았죠. 예비 남편은 자신이 모든 걸 해낸 줄 알고 자부심에 차 있었고 성공에 대한 확신만 있어 보였습니다. 예비 남편의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남자친구의 태도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고 소박한 꿈을 꾸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자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갑자기 강남의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강남 쪽에 괜찮은 아파트를 봤는데 조만간 대출을 내서라도 그 집을 계약할까 봐. 회사 대표가 그 정도 집에서는 살고 있어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잖아. 너도 결혼하면 아마 그 아파트에서 신혼살림 차리는 게 좋을걸? 조만간 차도 바꿀 예정이야. 너도 내가 돈 잘 버니까 좋지? 남편 될 사람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회사 대표에 너는 로또 당첨이나 매한가지지. 아파트? 아직 회사가 안정된 것도 아닌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요즘 대출이자도 높은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신혼집을 강남 비싼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저는 남자친구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회사가 이제 막 크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돈을 쓰고 버는 돈도 위험하게 투자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자기랑 결혼하는 게 로또 당첨이라는 말에 이 인간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싶었습니다. 기막히 하는 저를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하더라고요. 넌 아직 모르나 본데 사업가로서 성공하려면 외적으로도 보여줄 게 있어야 해. 회사 대표가 허름한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 어떻게 신뢰를 얻겠어. 부모님도 이제 이사할 준비 중이야. 내가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돈이 앞으로도 더 벌 텐데 뭐가 걱정이냐.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들었어요.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쓰는 것 같았고 회사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는 게 괜찮을까 걱정됐습니다. 제 조언은 아예 듣지도 않더니 기어코 며칠 후 새로운 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원래 타던 차도 충분히 좋았지만 이번엔 더 고급스러운 모델이었죠. 부모님께도 새 집을 마련해드리고 마치 당장이라도 큰 부자가 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예비 남편은 계속해서 큰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미팅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횟수도 늘어났고 자기 부모님에게도 효자 노릇이랍시고 차 사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쁜 사업을 핑계로 자꾸 저와야만 남은 소홀히 하기도 했고 결혼 얘기가 나오면 아직 한참 후 얘기가 아니냐며 귀찮은 듯 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뀐 겁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면 전에 없이 저를 차갑게 대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찾아뵙는 건 좀 어색해서 남자친구가 같이 갔으면 했는데 하필 그날은 좀 바쁘다며 저더러 먼저 가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어머니는 저와 식사를 같이 할 생각은 없으셨는지 제가 가니 앉으라며 타 한 잔만 내주시더라고요. 마주 앉은 예비 시모가 참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화장기 없는 아줌마 인상이었는데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몸에 걸치는 것과 피부도 때깔이 달라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예비 시모는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한숨을 쉬더니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 회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거 알지? 참 대단해. 창업해서 망하는 회사들이 한둘이 아닌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살아났고 성공했으니 말이지.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해. 그런데 있잖니? 네, 저도 정말 기뻐요. 오빠가 회사 자리 잡는 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요. 제 대답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거리시고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아들 덕에 우리 가족은 이제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지 뭐니? 그런데 말이야. 아무래도 우리 아들 혼사를 생각하니 속이 답답해서 고민하다 너를 부른 거야. 무슨 고민이에요, 어머니? 이제 날은 잡았으니 천천히 준비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되묻자 어머니는 주저없이 대답하시더군요. 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낫겠구나. 그게 우리 아들 옆에 네가 있는 게 과연 맞을까 해서 고민이라는 거야. 이제 우리 집안은 남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사는데 과연 네가 우리 아들이랑 급이 맞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은 이렇게 승승장구하잖아. 성공가도를 달리는데 너같이 평범한 집안의 딸이 과연 우리 아들에게 어울릴까 싶구나. 저는 순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어울릴지 모르겠다는 어머니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비 시모는 마치 제가 예비 남편의 성공에 걸림돌이라도 된다는 듯 아들에게 안 어울린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 몇 년 동안 만나왔는지 다 아시잖아요. 갑자기 이런 말씀 너무 당황스러워요. 혹시 오빠도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 한다는 거 알고 있나요? 걔야 내 아들인데 엄마가 하라면 엄마 말대로 하는 거지. 결혼이 둘만 좋다고 하는 거니? 아무튼 우리 아들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데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하고 꼽이 맞는다고 생각하니? 사람 앞날이라는 게 그래. 모든 정해진 건 없는 거야. 특히 결혼은 더해. 사랑?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아무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으니 나는 더 좋은 집안 며느리를 얻고 싶다. 그 말을 듣고 화도 났지만 너무 당황했습니다.
마침 그때 예비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부세주라도 들어온 양 예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예비 남편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 어머니, 나 오면 말하라니까 그새 은정이한테 말한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듣고 또 당황했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오빠, 대체 이게... 나 지금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은 줄 알아? 내가 오빠랑 급이 안 맞대. 지금 어머니 말씀은 오빠랑 나랑 파혼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 상황을 설명하고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예비 남편이 한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이제 우리 회사도 솔직히 말할게. 이제 우리 회사도 안정됐으니 솔직히 너랑 계속 같이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 사업이라는 게 그래. 인맥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하더라. 너한테는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싫었는데 우리 엄마가 성격이 급하셔서 이렇게 됐네. 너도 이해하지? 어머니 말처럼 나도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비 남편 역시 어머니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사람 말은 마치 저와의 관계가 이제는 필요 없다는 말이었죠. 사업이 어려운 시절 남자친구 곁에서 힘이 되어줬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다는 생각에 정말 상처받았고 충격도 컸습니다. 뭐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게 오빠 진심이야? 내가 오빠를 믿고 이날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결혼은 싫다. 그 위에 안 맞다는 오빠 어머니 말에 동의한다는 거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잖아. 하지만 영원한 건 없어. 모든 건 변하기 마련이잖아. 이제는 서로한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맞는 것 같다. 결혼은 중요한 선택이잖아. 나한테도 그렇지만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가 며느리감이 마음에 안 든다는데 너라고 기분 좋을 리 없잖아.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남자친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파혼을 이야기했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그리고 함께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돌아설 줄은 몰랐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그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죠. 이제 우리 의사는 말했으니 더 이상 여기 있을 것도 없다. 나에만 잡았지 뭐 하나 진행된 거 없지 않니? 여기서 파혼한 걸 너도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그럼 이제 나는 둘이 정리한다고 알고 있으마? 그 사람 엄마는 차갑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고민 끝에 저는 결국 파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도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의 원래 모습을 알게 되었다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저는 예비 남편과의 파혼 소식을 부모님께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부모님께 파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 사실 정은 오빠랑 파혼했어요. 순간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혼 의논을 하려나 보다 예상하셨던 부모님은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 뭐라고? 파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도대체 왜? 저는 잠시 한숨을 쉬고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당했던 상황을 담담히 설명하자 아빠는 얼굴까지 벌개지며 격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뭐? 감히 우리 딸에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놈들이 누구라고 우리 딸을 그렇게 무시해? 당장 그럼 데려와. 내가 가서 따질 테니까. 그 집 엄마가 우리 딸한테 그따위 말을 했다고? 자기 아들만 귀한 자식이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급이 안 맞아? 아, 당장 그럼 집으로 데려와. 나도 너 그 썩을 놈의 집구석이랑 맺어줄 생각 없어. 하지만 사과는 받아야겠다. 두 분 모두 저를 위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었지만 저는 이미 결혼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엄마, 아빠, 저 괜찮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이미 마음 정리했고 깨끗하게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그 사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제 말에 놀란 듯 했지만 진심이 담긴 제 표정을 보고는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키셨습니다. 아빠는 금쪽 같은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손을 꼭 쥐고 있었지만 제 말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그렇게 결심했다면 더 이상 말하진 않겠다. 다만 앞으로 그놈이 혹여나 다시 만나자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널 찾아오면 그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날 저녁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파혼을 당하고 상처를 추스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파혼 후 아빠는 더 이상 헤어진 남자친구의 회사를 돕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미 파혼까지 한 마당에 굳이 사이가 되지도 않을 사람 성공을 위해 더 이상 도와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빠는 조용히 자금을 끊으니 남자친구 회사는 곧바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회사가 갑자기 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지만 아빠가 손을 떼고 투자자들에게도 자금을 빼라고 하니 순식간에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에게 전해 들었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한테 상처 준 놈을 내가 그냥 둘 수는 없지. 이 정도로 무너질 회사였으면 언젠가는 망할 회사였어. 아마 지금쯤이면 누가 자기 회사의 큰 손이었는지 알게 되었을 거다. 아마 그 사람은 그동안 본인의 능력만으로 회사를 이끌어왔다고 믿고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아빠의 꾸준한 재정적 지원이 그 회사의 뒷받침이었지만 그 사람이 우리 아빠였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소하더라고요. 그리고 두어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거의 추스르고 정리가 끝난 상태였는데 헤어진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겁니다. 문 앞에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누군가 보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서 있었더군요. 몇 달 전 저를 급이 맞지 않는다며 내쫓았던 사람들이었죠. 예상치 못한 방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이 없다고 돌아가라 했지만 꼭 할 말이 있다며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대면했습니다. 두 사람, 우리 집까지 왜 오셨어요? 두 사람 얼굴에서 저는 후회와
절망을 받습니다. 남자친구 엄마는 예전에 오만함을 잃고 한층 늙어 보였고 그 사람 역시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갔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예비 시모였어요. 밑도 끝도 없이 미안하다는 말부터 건네더군요. 정말 미안하다. 네가 상상도 못할 만큼 미안해. 내가 무슨 짓을 너한테 했는지 지금 와서 너무 후회가 되는구나. 내 사과 받아주겠니? 예비 시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무슨 사과를 받으라는 거죠?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는데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실은 내가 나중에야 얘기를 들었다. 네 아버지가 우리 정원이 회사에 그렇게 큰 도움을 주셨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지 뭐니? 나는 우리 아들이 잘나서 그동안 잘 나간 줄만 알았는데 네 친정 아버지 덕분이더라. 내가 너한테 큰 실수를 했어. 정말 미안하다. 급기야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게 아들 성공을 자랑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는 우리 아들에게 정말 잘 맞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때 왜 몰랐을까? 정말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지만 절박한 때 와서 저런 눈물을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날의 모욕감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했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 사과한들 그 상처가 쉽게 지워질 리 없었죠. 헤어진 그 사람도 자기 엄마 사과를 지켜보며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나도 정말 후회해. 그때 어머니 말에 동조하고 너랑 파혼한 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네 아버지가 우리 회사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거야? 이제와 이런 말 염치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네가 나한테 그 정도까지 도움을 줬다면 지금도 마음이 남아있을 거라 믿어. 너무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너한테 정말 잘할게.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날 뿐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전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 잘 알 텐데. 나한테 급이 안 맞는다고 서로 도움되는 사람 만나자고 했잖아. 우리 아빠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고 나서야 나 놓친 걸 아차 싶었겠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느껴 눈물을 닦았지만 그 눈물도 저에게는 악어의 눈물 같아 보였어요. 사과는 받아두죠.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만 나가주세요. 이제 곧 우리 아빠 오실 시간이거든요. 예전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을 때 사실 저는 아빠에게 이미 문자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듣자 아빠는 단숨에 전화를 끊고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거실에는 긴장한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을 본 아빠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거기 두 사람, 우리 딸 앞에 나타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당장 나가! 아빠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랭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는 두 사람을 가리키며 한숨을 내쉬고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혼자 잘나서 사업도 잘 됐고 우리 딸이랑은 급이 안 맞는다며 방언을 하더니 이제 와서 여기 왜 찾아온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으면 알아서 해결하지. 왜 우리 집까지 와서 내 딸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건데? 아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두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전남친 어머니가 간신히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아빠는 중간에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은정이 아버님께서 우리 아들 회사를 도와주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아빠는 가차 없었습니다. 잘나서 성공할 줄 알았던 당신 아들, 그 잘난 실력으로 회사 살려보라고 아시지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은 두 사람 덕분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아시겠어요? 두 사람은 아빠의 말에 점점 더 절박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예전 남자친구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한 발짝 더 다가섰고 그 인간 엄마는 거의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잡을 기세로 빌었습니다. 정인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무조건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요. 어렵게 성장시킨 회사입니다. 장인어른이 투자한 줄 아셨으면 저 절대 은정이한테 함부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돈 되는 거 알았으면 파혼하는 일 없었다는 말이 더 무섭네. 누가 자네 장인어른이야? 얼토당토하는 소리 말고 당장 나가게. 아빠는 단호했습니다. 아빠는 두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우리 딸을 그렇게 대했던 거 기억하고 앞으로 내내 후회하고 살아. 나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으니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말게. 전 남자친구는 저를 간절하게 바라보며 묻더군요. 은정아, 나한테 정말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는 거야?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뭘 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둘 다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의 지시대로 우리 집 문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나서야 아빠는 한숨을 쉬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정아, 이제 속이 좀 후련하냐? 아빠 잘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에게 다가갔고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도 날 한때는 사랑했고 미래를 약속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건 이렇게나 부질없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둘 다 욕심과 교만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고 인생을 망쳤으니 자업자득이죠. 본인들이 저에게 파혼을 요구했을 때만 해도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거라 믿었겠지만요. 두 사람이 후회하며 떠난 뒤 제 마음속에 남은 건 오히려 후련함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 다시는 찾아오거나 연락 오는 일은 없었어요. 저는 두 사람이 와서 했던 사과도 진심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저의 삶이니까요. 상처는 있었지만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저도 성장하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날 기회가 오겠지요. 오늘 저의 파혼 사연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겁니다. 급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하는지가 중요하죠. 욕심과 교만으로 사람을 떠나보내면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죠. 결국 진정한 가치는 사람 자체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옆에 있던 사람을 늘 소중하게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